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류준수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원 갖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일자리, 취업에 대한 소원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당당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또 제2의 멋진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주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정님, 박수경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북 임실에 위치한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7살, 4살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서구 근방에요. TDC 기술연구소라고 하는 전기업체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태양광 관련 쪽 이제 유지 보수랑 설치도 하는 업체에서 자금 관리도 하고요. 네. 자금 관리하면 아주 네. 중책 맡으셨네요. 네. 네, 힘의 원천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자금 관리도 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무 업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딸이. 그래요. 참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아이가 기쁨이겠죠. 보니까 권효정 주부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렇죠. 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업체에서 많이들 꺼려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셋째 아이가 아직 어려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5살인데. 그러니까 경력 단절 기간도 길고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업체에서 기피 대상 1호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가 많으면 또 싫어하나요? 아이들이 크면 괜찮은데 네.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대놓고 저한테 아이도 아직 어린데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지 못하러 나오냐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상처를 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말 듣고. 그러면 면접 그동안 몇 번이나 본 거예요? 지금요? 다니기까지. 네. 다니기까지 수도 없이 많이 보긴 했는데 계속 이어져서 본 게 아니고요. 저는 둘째 아이 낳고 나서부터 구직 활동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면접도 중간중간에 봤었고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면접도 보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군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하고 시스템도. 네, 그래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 그 감이 있겠냐. 좀 힘들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녀 때 결혼 전에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은 일을 또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전혀. 저는 이제 결혼 전에는요, 그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 낳고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 낳고 계속 이제 집에서 건설 회사 쪽을 찾고 이제 면접은 계속 봐왔었는데 계속 불발이 된 거죠, 취업이. 그랬군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많고 어리다 보면 기피하고 경력 단절 기간이 또 길면 기피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박수경 주부는 119 안전체험관이요? 좀 생경한 곳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119 안전체험관은요, 지금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3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그리고 저희 임실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험관이고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하는 거를 몸소 이렇게 체험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런 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재난 종합 체험동, 위기 탈출 체험동, 어린이 안전마을 이렇게 3곳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는 이제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지난 한 해 또 우리가 화두가 또 안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 없애기, 예방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체험객들 맞이도 해드리고, 예약 확인하고 체크인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이제 딱 건물 보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체험관 소개도 해드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아이들이 일단은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각적인 거 이렇게 직접 체험을 안 해봐도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차고 360도 회전을 해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전복이 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체험을 못 하는데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안전띠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실생활에서 소중한 안전을 위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안내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면 뭐 119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들어가셨어요? 거는 없고요. 이제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 군청에 여성 일자리를 임실군청에서 소개해 주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제 백화점에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서 체험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는 일에는 크게 만족합니까? 저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저도 그거에 한 표 던지는 1인이고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 관장님이나 팀장님, 뭐 교관님들께서 너무나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 또래 이렇게 교관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충이나 이렇게 아이들 육아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워킹맘들의 이렇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결정하고 나서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에 이렇게 기회를 얻으신 건지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또 면접도 보고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아이 낳고는 저도 신랑이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집에나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서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군청도 알아보고 뭐 이런 일간지나 이런 것도 보면서 찾아다녔던 거죠. 되게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원한다든지 하는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을 통해서 지금 얻고 있나요? 저는 워크넷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그 채용하려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을 들 수 있으면 많이 충족을 시켜놓으면 면접 볼 기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소극적이거나 이래서 내가 알아보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그 저희 여성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떤 직업 원하는지만 얘기를 해주게 되면 거기 알아서 어떤 기업체가 있으니까 면접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이런 데를 업체를 가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하셔서 따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 도내에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좀 수월합니까? 거의 여성들이 일하는 취업처는 거의 사무직이에요. 경리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전산회계 프로그램 많이 안 쓰는 데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나는 내가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전기공사 업체라서 이제 캐드 도면 같은 것도 많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캐드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출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데를 특성을 알아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취업은 아니더라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저로의 기회가 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직 쪽으로 해서
그러면 되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0년 가까운 공백이고 네. 기술은 늘 뭐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식들을 그러면 어디서 습득할 수가 있나요? 자격증을 내가 만약에 따고 싶다고 하면.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면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자리 센터에서 일자리 충분히- 센터에서 이제 거기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아, 취업을 그래요?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전산회계랑 캐드랑 같이 해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무직 양성을 위해서 또 사무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취업 설계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song to sing. 미혼들만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아줌마들도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부지런함 또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취업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한 권 또 모아졌더라고요. 도내 경력 단절 13분의 재취업 성공 스토리에서 엄마 어디가 이런 책이 나왔던데 역시 이제 두 분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효정 주부님과 박수경 주부님이 두 분 나와 있는데 두 분 다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또 우리 박수경 주부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또 신용불량 위기까지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랬죠. 네. 예.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 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혈기에 이제 오토바이 업종에 예, 종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IMF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수입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 월드컵하고 IMF가 겹치면서 아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가 팔리지 않으니까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빚을 지게 된 것 같아요, 신랑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만나기 신용불량 전에. 위기까지 이제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그러면 나도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먹었을 것도 같네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 전에, 예, 결혼 전에 그랬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그런 빚을 안고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기가 없을 때는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압박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랑이 제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신랑은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를 일단 키워놓은 다음에 예, 기회가 되면 그때 일을 해라 하면서 좀 없으면 아끼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취업도 지금 그래서 그 단절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가족의 어떤 뭐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기까지 오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서도 기피가 대상이고 어린 자녀가 또 많이 있어도 기피 대상이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요. 권효정 주부님 경우에는 또 큰 병을 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예. 이제 올해로 횟수로 9년 차가 돼가지네요. 제가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했었거든요. 육종암이요? 네.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었고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있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방사선까지만 받고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었거든요. 그냥 별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방법은 없다. 재발만 안 되면. 그러니까 재발이 안 되게 몸 관리를 잘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한 3년이 지나니까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네. 신랑이 아픈데 어딜 나가냐.
그냥 집에 있어라. 괜히 나가서 얼마 못하고 또 아프면 회사에도 민폐고 나한테 집에서도 그런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한 3년이 지나니까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신랑 몰래 이제 면접을 보고 다녔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네. 면접을 보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신랑 모르게 다녔던 거라 좀 뭐라고 해야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 또 경력 단절이 또 연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셋째 낳고도 셋째가 한 3살 지나서 다시 또 일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집에 있어라 했는데 아, 난 나가야겠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같은 여자 입장이기도 하고 걔도 어떻게 보면 근데 엄마가 집에서 너무 무료하게 있으니까 나는 보기 싫다. 친구들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활기찬데 우리 엄마는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다. 또 엄마가 아픈 모습보다는 네. 일하는 모습이 더 좋았고. 그래서 제가 네. 근데 막내 때문에 걸리잖아요. 막내가 어려서. 그래서 아직은 막내가 어리니까 좀 그렇다. 조금 크면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네. 옆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봐주고 할머니가 안 되면 내가 해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엄마는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힘이 됐죠 아이가. 예. 아이가 또 엄마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용기를 얻어서 네. 지금은 병에 대해서는 완쾌가 된 거죠, 아직 그러면? 근데 횟수로 9년 차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건강해지신 모양이네요. 올해는 그냥 선생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대로만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하셨거든요. 네. 오히려 집에 네. 있으면서 자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면 그게 또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네. 오히려 다른 잡생각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공백 있다가 다시 사회에 나갈 때에는 두려움이 크다고 하잖아요. 또 나보다 어린 연하의 또 상사하고의 맞닥뜨리는 문제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못 낸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자금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입사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자금을 집 아껴서 입금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우, 그 큰 문제네요, 그러면. 엄청 큰 거죠. 근데 예.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점심시간에 그래서 저희 이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대체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큰 자금 관리를 맡기냐.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꼼꼼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하면 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때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기를 주셨네요. 네, 용기도 주시고 또 한 네. 번은 또 급여일을 하는데 네. 다른 분한테 입금한 적도 있고 참.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월급 뒤바뀌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이 아닌데 예. 다른 데로 돈을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 그래서 또 위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 실수도 하는 거고 또 성격이 원래 좀 덤벙거리는 거라서 덤벙거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있을 것이고 자금 관리는 내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네. 혼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장님 눈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 사장님이 겁먹지 말아라. 자금 이체는 잘못 보낼 수도 있는 거다. 네. 한수로 하면 된다. 잘못 보냈으면 전화해서 잘못 갔으니까 다시 아유. 보내주실 수 하면 되는 거고 막 네. 이러니까 사장님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실수라고 겁먹고 하면은 그냥 생각을 했고. 예, 네. 겁먹고 하면은 자꾸 실수하게 되니까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두 분처럼 또 일자리 갖기를 원하는 분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텐데 어떤 도움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공기에도 들어있는데 두 분이 우리 권효정 주부님께서 네. 먼저. 너무 조급하게 취업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 채용 지업처에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력 단절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는 그 기간을 놀지 않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면서 요구사항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취업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잘 돌아보시고 네, 나의 스펙을 조금 쌓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뭐 자격증 네.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두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박수경 주부님. 저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취업이 되고 나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은 취업이 되더라도 그거를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귀를 되게 좋아해요. 예, 아직 좋은 나의 글귀 있으면, 네. 아직 나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예. 네. 네, 그거는 내가 펼치면 펼치는 대로 나의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응원하고 나를 많이 아껴주면 그만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네, 중요하다. 네, 이미 네. 두 분은 또 경험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자,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재취업해서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고 계시는데 물론 두 분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또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새해 또 맞이해서 또 경력 단절 여성 가운데 재취업 원하는 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일하셔서 직장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